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권선복입니다. 대표님을 모시고 출판 과정과 소감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 권선복입니다. 공사 다망하심에도 정말 경양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송바우나 의원의 책, 리ኳ니가 전하는 이중 언어 이야기 두 콘서트, 정말 바이올린부터 또 고영인 국회의원님, 또 윤하섭 안산시장님, 또 시흥시장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은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또 군대는 주한미군에서 카츠사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를 구사하면서 또 독일어와 중국어를 많이 공부한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이 책 번역은 창작이다라고 우리 고영인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책 글을 쓰는 것보다 번역을 해서 내는 것이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송바우나 의원님의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한 이 책이 지금부터 보름 전에 공교롭게 문화체육부에서 선정된 우수도서, 거기에 학술도서로 추천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에 등극된 그런 책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송바우나 의원님의 출판기념회를 참석해 주셨는데 아마 출간 후기뿐만이 아니라 축사를 해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보고 참 송바우나 의원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송바우나 의원님의 책 리ኳ니가 전하는 이중언어 교육 이야기, 이 책이 안산시, 시흥시부터 특히나 안산시부터 이중언어 교육 이야기를 윤하섭 시장님께서 송바우나 의원님이 조례도 만들었다고 하니까 고영인 국회의원님이 아마도 더 열심히 도와주실 거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기원하면서 안산시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가 돼서 거기에는 송바우나 의원님이 이중언어 이야기가 초석이 됐다, 이런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송바우나 의원님이 이 책 만든 거 반드시 앞으로 2년, 3년 아니 1년 후에는 이민년에는 더 멋진 송바우나 의원님의 앞길이 창창 나가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이 신축년 3일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이민년에 제 이름이 선복입니다. 선복, 축복, 만복, 인복, 다복,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귀한 인연복까지 다 받으시길 기원드리면서 출간 후기를 마치면서 기호찬 만세상창을 하면서 자리에 물러나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잘 마무리하시고 선복, 축복, 만복, 다복, 송바우나님의 귀한 인연복 받으라고 우리 모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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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콰뉴가 전하는 이중언어 교육 이야기. 여러분은 이중언어를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평범한 영어를 배운 사람이 영어를 들으면 그 문장을 생각해서 그 다음 부분으로 나눠 한국어로 번역한 뒤 한국어로 말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반면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 구사자는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한국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언어를 별개의 언어로 인식하지 않는,
단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말투로 인식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엔 이중 언어자가 적은 편인데 공용어가 여러 개인 해외 국가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공용어가 한국어 한 개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로 무려 공용어가 15개인 인도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생각보다 큰 것이죠. 이 이중 언어를 국가 정책으로 내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입니다. 독립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이자 싱가포르를 동남아 경제강국으로 성장시킨 싱가포르의 국부입니다. 1965년 8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축출되고 싱가포르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군대, 땅, 자원, 이 세 가지가 압도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리콴유는 어떻게든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중언어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한 가지 언어마저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인구수가 늘어나 리콴유의 모든 예상이 맞아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훗날 무역과 외교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대로 싱가포르는 단기간 내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영국에서 보낸 4년의 시간은 정말 행복했고 즐거웠다. 영국인들은 전쟁으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낙담하지 않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도 않았다. 런던에서 폭격당한 상은은 벽돌과 잽석이 함께 가지런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꽃과 나무들이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것은 영국인들의 절제된 자부심과 자제력을 드러내고 있었다. 영국은 가장 문명화된 사회였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나는 죽음과 파멸을 가까이에서 목도하여 진지했던 20, 30대 귀환병들과 함께 공부했다. 흔치 않은 세대였다. 지옥을 오고 가며 부상을 당해 불구의 몸이 된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차분하게 행동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고 운명을 극복하며 의미 있는 삶을 시작했다. 이 학생들은 전쟁의 상흔을 떠오르게 했으며 캠브리지 대학교는 전쟁 여파를 배우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장소가 되었다. 그 세대의 영국인들과 함께 공부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캠브리지와 런던에서 학생들과는 영어로만 대화했고 영국식 발음을 익혔다. 그러다 보니 미들 템플 법학원의 법정 변호사 자격증과 캠브리지 대학교 학위를 획득하고 4년 만에 싱가포르에 돌아왔을 때 이미 말레이어는 전부 잊어버리게 되었다. 몇 달 후에야 말레이어를 다시 말할 수 있게 됐다. 언어를 잊어버린 첫 경험이었다. 언어란 쓰지 않으면 분명 잊어버린다. 말이란 건 뇌에서 바로 꺼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꺼내려면 신호가 있어야 한다. 컴퓨터에서 명령을 활성화하려면 컨트롤 키나 펑션 키를 눌러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국민이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 비밀의 여정을 밝힌다. 동남아시아의 말레이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형태, 역사, 문화, 민족 구성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말레이 반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중국계 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뒤섞인 신생 도시 국가에서 언어교육 정책은 국가의 본 미래까지 결정하는 크나큰 모험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 리콴유가 전하는 이중언어 교육 이야기는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직접 들려주는 싱가포르 건축과정 속 언어교육 정책의 변화, 목표의 결과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책은 리콴유 전 총리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의 도움을 받아 언어교육에 대해 깊은 지식을 쌓아나가며 목표를 위해 능수능란하게 정책을 구사하고 때로는 다양한 정적과 대립하면서도 뚝심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시행착오와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과, 감사의 말 역시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언어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학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가지는 사료입니다. 언어교육에 관해 이 책이 한국인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한국인은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국어이므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온전하게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가치를 담아내는 수단이므로 한국어를 올바르게 구사해야만 같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귀화 한국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사회 내 갈등이 줄어들고 국가가 통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외국어를 잘하려면 어려서부터 몰입하여 배워야 합니다. 저자의 논리에 따르면 영어를 영어로 배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외국어는 주 언어를 통해 배우되 뇌가 굳기 전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배워야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만이 이중언어 구사 인재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민자의 자녀들과 다문화 배경을 가진 자녀들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은 수월성 교육의 차원이 아닌 생존 문제로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칸율 저자의 류칸율과 전하는 이중언어 교육 이야기는 자녀의 외국어 교육에 관심이 큰 학부모들이 책을 통해 외국어 교육에 대한 원리를 새삼스레 되새기고 자녀들의 외국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배우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언어 및 교육 정책의 결정자들과 학부모 학생들을 비롯하여 외국어 학습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지정학적으로 불행한 대한민국에서 슬기롭게 살아날 수 있는 에너지와 영감을 충만하게 얻길 바라며 지금까지 류칸율과 전하는 이중언어 교육 이야기 소개였습니다. 안녕. 남과 같이 해서는 잘 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